오늘은 이유리 소설가의 소설 브로콜리 펀치라고 하는 작품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브로콜리예요. 펀치는 주먹으로 날리는 거겠죠. 근데 브로콜리로 때려봐야 아픈가? 그건 모르겠네. 이 작품은 마음의 짐이 커지면 신체의 일부가 강낭콩, 고추, 브로콜리 등 채소가 된다는 발상을 통해 어느 순간 사람을 때리는 것이 힘들어진 복싱 선수 원준이 권투 선수가 사람 때리는 게 힘들면 이거 권투 못하죠. 가지고 있던 미움과 마음고생을 표현한 소설입니다. 특히 신체가 사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증식되는 거, 그 다음에 까닭도 없이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현실 원칙과 어긋남으로써, 그렇지, 권투 선수는 때려야 된다는 건데, 새로운 형상들의 예측할 수 없는 출몰로 인해 독자들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현실 원칙들의 폐쇄성과 폭력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이 조금 애매해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중문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막 섞다 보니까 이거예요. 현실 원칙은 권투 선수는 권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링이라고 하는 사각형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게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고, 어떻게 본다면 그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목표잖아요. 삶에 대한 목표야. 근데 그 삶에 대한 목표가 어쨌든지 간에 타인한테 아픔을 준다는 거죠. 그 아픔을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내면적인 어떤 이상적 가치관과 그 다음에 현실, 권투 선수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서의 갭, 이 갭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 아픔, 마음의 짐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마음고생, 마음의 아픔, 마음의 짐,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어떤 채소라든가 이런 생명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 신체 일부가. 그러면 이 마음의 짐을 줄이면, 내지는 없애면 다시 인간의 모습이 나오겠죠. 이런 어떻게 본다면 약간 환상적인, 그 다음에 변신 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그것을 매개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더 어려운가? 솔직히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뭐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실린 거야. 이게 왜? 어떻게 수업하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조금 수업용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감상용으로는 재밌는 소설인데, 이걸 수업용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아무튼 간에 전체 줄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 나가 관찰자예요. 서술자이자 남자친구 고원주는 복싱과 격투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유명한 복싱 선수이다. 나가 아는 원주는 작은 상처에도 멍이 드는 복숭아와 같은 존재, 아주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준 역시 경기 상대로 만나는 이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복싱에 목숨을 걸고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 상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이겨야지, 복싱 선수가 상대방한테 야 우리 친구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으로 먹고 사는 복싱 선수로서의 원주는 상대를 때려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준의 오른손이, 상대를 때려야 되는 그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황당하죠. 나는 원준을 병원으로 데려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원준에게 며칠 동안 마음 편하게 푹 쉬면 손이 낫는다며 엽록소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할 뿐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요, 솔직히 원준의 어떤 내적 갈등이라든가 병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에서 나와 원주는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난 것이고 그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위기, 따당! 나가 요양원에서 돌보고 있는
안필순 할머니, 그 할머니의 앵무새가 죽자 이 안필순 할머니의 애인 박광석 할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후 담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가 원준의 손이 브로콜리가 되어 걱정이라고 말하자 박광석 할아버지는 바로 그 병의 원인 뭐예요? 마음고생이죠. 마음고생이 심하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처방 뭐예요? 노래를 부르면 금방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산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나는 원준의 집을 들러서 그에게 힘든 일이 있는지 혹시 마음고생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나와 원준 그리고 안필순 할머니는 박광석 할아버지의 권유로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안필순 할머니가 먼저 죽은 앵무새의 이름을 부르며 이별을 아쉬워합니다. 이후 머뭇거리던 원준이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부릅니다. 왜? 아는 노래가 애국가밖에 없어요. 이에 박광석 할아버지는 수고했다며 격려를 해주고 모두가 점심을 먹는데 두둥 원준의 손이 브로콜리 손으로 변하기 아니 마음에 짐이 있어서 변하는 거라며. 그러면 이거는 애국가를 부르고 풀었으면은 이제 마음의 짐이 가라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브로콜리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며 매콤달큰한 냄새까지 풍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브로콜리가 꽃으로 승화하는 거죠. 결말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집에 돌아온 나는 브로콜리를 마치 꽃처럼 안고 내려오는 원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원준은 용기를 내어 복싱을 그만두기로 하고 그러니 이제 마음의 짐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오른손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내용이 어때요? 전체 줄거리 보니까 되게 재밌겠죠? 네, 재밌어요. 그리고 독특하고요, 발상 자체가. 자, 그런데 이건 난 개인적으로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만들면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 잠깐 하기는 했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단편소설이고요, 성장소설이고 환상적이에요. 내면의 갈등을 주변인의 도움으로 직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환상적 요소를 가미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어찌 본다면 이게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상. 자, 환상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실제 경험의 사실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어떻게 보면 유의적인 오락적 성격이 강한 정신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 이후 환상이란 자, 인간의 잠재의식의 반사실적, 비합리적 본질을 나타낸 것으로 인식이 되어 새로운 어떤 심각한 의의를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환상을 갖게 될까?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문학으로 형성화됩니다. 문학으로 형성화된 걸 우리는 환상문학이라고 합니다. 환상문학은 초자연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제재를 다루고 있는 다양한 허구적 작품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소설은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학은 아니 환상은 전혀 그럴듯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환상문학을 즐길까요? 이것은 개연성이 있는 불가능성이에요. 그럴듯하지만 불가능해. 문학이 개척할 만한 영역이며 그런 점에서 환상문학의 존재 명분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작품에 등장하는 판타지는 지각이 있는 성인이 판단해서 작가의 그렇지 이거예요. 순수한 상상. 이게 체크되는 거예요. 순수한 상상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독자들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거죠. 논리적인 거 그런 거 접고 순수하게 우리가 어릴 때 산타클로스를 믿었듯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상문학의 작가들은 미학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특징적인 기법을 구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일상사의 디테일을 텍스트 속에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이 브로콜리 펀치 같은 경우도요, 마냥 환상적이지는 않죠. 자, 복싱을 해. 복싱을 하는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내적 갈등 가질 수 있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세계의 어떤 디테일, 그 디테일을 통해서 환상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가능한 상태와 초자연적이고 불가능한 상태 사이에 명확한 구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고 이건 비현실이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원래는 그게 웹툰부터 시작했던 건데, 웹툰이라든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르고 그 다음에 상처가 다시 아물고 이런 건 어떻게 본다면 판타지죠. 그 판타지는 판타지고, 그 다음에 그 판타지 사이사이에 있는 일상의 경험들, 학교, 그 다음에 입시, 그 다음에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은 되게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자는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보죠. 원래는 두 개가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독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환상 사이를 뭉그러뜨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게 뭉그러뜨리게 되면 독자들은 매우 난감하겠죠. 자, 그럼 브로콜리 펀치는 어떠냐? 브로콜리 펀치는요, 권투 내지는 링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제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 통제된 공간 링을 우리 사회의 일종의 은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학력,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갑과 을의 관계,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끼리의 싸움, 이런 식으로 억압된 현실의 폭력성, 그 폭력성이라는 현실을 디테일하게 은유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의 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인간은 선한 존재거든.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든 상쇄하고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 내적 갈등을, 그걸 뭘 통해서? 식물화라고 하는 변신 모티프를 통해서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쳐야 되지만,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해를 끼칠 수 없는 존재, 브로콜리로 맞으면 상처를 입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식물화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원준의 내적 갈등은 거기에 있고요.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준은 식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 소극적인 애국가 부르기를 통해서 보여주다가 아예 이제 뭐합니까? 적극적으로 권투를 그만두죠. 그죠? 적극적으로 권투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손이 이제는 브로콜리로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관계를 맺고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원준의 어떤 생존 의지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적 소재, 브로콜리를 통해 사회 문화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방금 다 얘기를 한 건데, 소재 볼까요? 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새끼를 곤죽으로 만들겠다는 집중, 머리를 들이받아서라도 뻗어버리게 만들겠다는 집중, 그 사람을 때려서 무너뜨리는 모습, 이렇게 하는 것까지 내가 본 적이 있느냔 말이야.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싶게 하는 것들, 그 감정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응축시켜 오른쪽 글러브 안에 모으는 방법, 그것에만 생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손이 이렇게 돼버렸어 하면서 브로콜리를 휙 내뻗습니다. 권투를 하기 위해서는, 이때 말하는 권투는 생존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준의 현실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내면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생존투쟁의 장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한 원준이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주먹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경쟁체제의 잔혹성을 브로콜리라는 일상적이면서 참신한 소재로 그려 독자의 부담감을 낮추고 흥미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공간, 링이에요. 복싱은 목숨 걸고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곤죽으로 만드는 상상을 하는 게, 실제로 곤죽을 만드는 게, 주먹을 내뻗는 게 그 어느 순간보다 되게 힘들어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수 있는 일은 아니지. 링 안에 있는 공간은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정당화된 공간이자 전 근대적인 폭력을 재현하는 장소입니다. 링 안의 승부가 링 밖의 현실에서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겨야 돈을 벌죠. 현실에서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원주는 링 안에서 상대를 이겨야만 합니다. 결국 링 안과 링 밖, 링 밖과 링 안은 이런 식으로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찌 본다면 이것이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비유, 은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유리의 소설 브로콜리 펀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